안녕하세요. 한서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빗포즈라는 게임을 가지고 코덱스로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제품처럼 끝까지 끌고 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딱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코덱스만으로도 게임 코드를 100% AI로 만들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런데 그대로 두면 AI 슬롭이 되기 쉽다는 것. 셋째, 그래서 작은 루프를 만들고 피드백과 검증으로 계속 고도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구 소개보다 운영법에 가깝습니다. AI가 첫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직접 보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 질문을 빗포즈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비가라지에서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창고 자동화, 드론, 로봇 같은 실제 환경에 비전 AI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코덱스 엄베서더로 활동하면서 코덱스를 단순히 코드 대신 써주는 도구가 아니라 실제 개발 흐름 안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실험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결국 작동해서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DVA 랩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주 남방큰 돌고래 서식지 보존을 위해 드론 영상에서 관광보트와 규정 위반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웹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모델 성능만 좋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이해되고 실제로 쓰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게임 이야기도 같습니다. AI로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플레이되고 설명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져가실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로 목표를 잠그는 법입니다. 코덱스에게 멋진 말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물과 제약과 완료 기준을 먼저 박아두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플레이어블 루프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 흐려집니다. 입력하고 반응이 오고 보상이 있고 다시 해보고 싶을 루프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AI 슬럽을 피하는 법입니다. AI가 빠르게 만든 초안은 그럴듯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만졌을 때 어색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감각 튜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검증입니다. 테스트가 보는 영역과 사람이 직접 플레이해야 알 수 있는 영역을 나눠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비트포즈라는 실제 게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물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빗포즈는 고양이 캐릭터가 3D 레인 위를 달리는 웹 리듬 게임입니다. 곡을 고르고 난이도를 고르고 키보드나 모바일 터치로 노트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이 예쁘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플레이 루프, 캐릭터, 음악, 점수, 난이도, 랭킹 흐름을 코덱스 중심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화면은 자동으로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재미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트가 랜덤처럼 보이기도 했고 난이도가 전부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고 모바일에서는 손가락이 UI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코덱스가 코드를 쓸 수 있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빗하우스는 바이브잼이라는 맥락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보다 제약이 먼저였다는 점입니다. 바이브잼의 규칙과 local.sh 파일들이 사실상 요구사항 문서처럼 작동했습니다. 핵심 조건은 코드의 90% 이상이 AI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빗하우스는 제출 맥락에서 100% 코덱스 리튼 코드로 정리했습니다. 또 웹에서 무료로 바로 플레이되어야 했습니다. 로그인이나 설치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긴 로딩 없이 바로 경험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이 제약 때문에 처음부터 프롬프트가 더 제품적으로 잡혔습니다. 노 로딩, 3JS, ASDF, HKLK 조작, 제미나이, 리리아 음악, 테스트와 브라우저 검증. 이런 조건이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약은 방해물이 아니라 채점표입니다. 채점표가 명확할수록 코덱스에게 맡길 일도 선명해집니다. 빗하우스를 그냥 고영이 리듬 게임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제품처럼 보면 구조가 더 분명해집니다. 장르는 3D 레인 위에서 고영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웹 리듬 게임입니다. 엔진은 바이트, 타입스크립트, 3JS를 사용했습니다. 조작은 1P 기준 ASDF, 2P는 HKLJ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하단 터치패드로 플레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콘텐츠는 제미나이 슬래시 이리아로 만든 mp3 10곡이고 각 곡마다 이지, 노멀, 하드, 엑스퍼트 차트가 있습니다. 게임 루프는 닉네임 입력, 곡과 난이도 선택, 8초 프리뷰, 플레이, 결과, 랭킹,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역할은 코드를 직접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체감을 판단하고 검증 기준을 세우고 제출 가능한 상태인지 계속 보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만들고 계속 좁혀간 과정이었습니다. 4월 30일 오전에는 바이트, 타입스크립트, 3JS 스캐폴드를 만들고 기본 루프와 바이브잼 위젯을 붙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열곡, 난이도, 캐릭터, 점수, 리더보드 같은 게임성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문제를 고쳤습니다. 노트 경로, 홀드 판정, 모바일 HUD, 다시 시작 흐름 같은 것들입니다. 5월 1일에는 음악 쪽을 더 깊게 봤습니다. 단순 BPM 기반이 아니라 실제 MP3를 분석해서 액센트 기반 비트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속도는 코덱스가 만들고 완성도는 반복이 만듭니다. 코덱스는 첫 화면까지 굉장히 빠르게 데려다줍니다. 하지만 재미의 밀도는 직접 플레이하고 고치는 반복에서 생깁니다. 코덱스에게 일을 잘 시키려면 먼저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전체를 좋게 고쳐줘 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대신 입력, 리듬, 판정, 렌더링, 랭킹처럼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비트포즈는 코어 슬래시 인풋 TS에서 키보드와 터치 입력을 다뤘고 송 캐탈로그 TS와 비트맵 TS에서 음악과 노트 흐름을 다뤘습니다. 스코어링 TS는 퍼펙트, 굿, 미스 판정을 맡고 렌더 슬래시 씬 TS는 3JS 화면 표현을 맡았습니다. 프로필 TS와 리몬트 리더보드 TS는 기록과 랭킹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코덱스에게 요청할 때 훨씬 정확해집니다. 모바일 입력만 다시 보자. 엑스퍼트 난이도만 다시 조정하자. 리더보드 중복만 고치자처럼 작업 단위가 작아집니다. AI 시대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작게 자르는 능력입니다. 제가 코덱스와 일한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목표를 고정했습니다.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인지, 어떤 제약을 지킬 것인지, 완료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먼저 정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큰 주문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하면서 보이는 문제를 작게 잘라서 계속 맡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난이도가 전부 빠르게 느껴진다. 첫 노트가 랜덤처럼 보인다. 모바일에서 손가락이 UI를 가린다. 리더보드가 같은 사람 기록을 중복으로 보여준다. 이런 관찰은 좋은 프롬프트의 재료입니다. 막연히 더 좋게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 무엇이 어색한지를 말해줘야 코덱스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AI 개발은 한방 프롬프트 게임이 아닙니다. 관찰한 문제를 작게 자르는 운영 능력입니다. 여기서 갓 골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갓 골은 코덱스에게 이번 작업의 기준점을 먼저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좋은 갓 골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작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채점표입니다. 저는 4가지를 넣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첫째, 아웃컴입니다. 끝났을 때 손에 남아야 하는 산출물이 무엇인지 씁니다. 둘째, 룰스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노 로딩, 웹에서 바로 실행, 100% AI 리튼 코드, 제미나이 라이리아 음악 같은 제약입니다. 셋째, 에비던스입니다. 완료를 무엇으로 증명할지입니다. 테스트, 빌드, 브라우저 확인, 스크린샷, 제출 문서처럼 확인 가능한 것으로 둡니다. 넷째, 컷라인입니다. 목표가 커지면 어디서 자를지 정합니다. 첫 목표는 언제나 플레이어블 루프입니다. 빗포스라면 노 로딩 3JS 리듬 게임을 만들고 코덱스로 코드를 작성하고 제미나이 라이리아 음악을 쓰고 10곡과 4개 난이도와 랭킹을 넣고 테스트와 브라우저 플레이로 검증한다 정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도구는 두 축이었습니다. 코드는 코덱스가 작성했습니다. 음악은 제미나이 리리아로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구 이름이 아닙니다. 산출물이 제품 안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입니다. 제미나이 리리아가 mp3를 만들어도 그 파일이 게임 안에 들어가려면 매니페스트가 필요합니다. 프리뷰에서 재생되어야 하고 플레이 중에 끊기지 않아야 하고 펄백도 생각해야 합니다. 리듬 게임에서는 음악이 그냥 배경음이 아닙니다. 음악이 곧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AI가 음악을 만들어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악을 노트와 판정과 난이도로 연결해야 실제 게임이 됩니다. 도구는 결과를 줍니다. 제품은 연결해서 생깁니다. 초반에는 BPM과 시드 기반으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노트가 나오고 레인에 배치되고 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접 플레이해보면 첫 노트가 좀 뜬금없이 느껴지거나 레인 흐름이 음악을 타지 않고 랜덤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MP3를 분석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FFmpeg로 생성된 MP3 10곡을 PCM으로 디코딩하고 에너지 플럭스 피크를 찾아 온셋과 액센트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 오프셋을 추정하고 액센트를 빗, 백빗, 온셋, 텍스처로 분류했습니다. 이 결과를 generatedSongAnalysis.ts에 고정하고 songcatalog.ts에서 난이도별로 어떤 액센트를 쓸지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만든 음악도 게임 안에서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재미가 되려면 사람이 다시 들어보고 플레이해야 합니다. 난이도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이지라고 적었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엑스퍼트라고 적었다고 좋은 어려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포에서 난이도는 목표 노트 수, 최소 간격, 실패 여유, 재생 속도, 점수 멀티플라이어 같은 값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엑스퍼트만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난이도 램프를 다시 봐야 했습니다. 이지는 애널라이즈드 액센트 중심으로 스팔스하게 만들고 노멀은 기본 플레이 감각을 주고 하드와 엑스퍼트는 서브디비전 탭이나 숏홀드로 밀도를 올렸습니다. 판정도 조정했습니다. 퍼펙트와 굿 윈도우를 넓히고 미스 얼라운스와 타겟 노트 수를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 빠르다, 불공정하다,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 같은 체감 언어를 어떤 변수로 바꿀지 아는 것입니다. 비트포즈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작은 루프였습니다. 셋업, 프리뷰, 플레이, 리절트, 랭킹, 리스타트. 이 흐름이 살아야 게임이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 처음부터 로그인, 상점, 퀘스트, 레벨업을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한 번 더 해볼 이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리듬게임에서는 점수, 콤보, 랭킹, 그리고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다시 시도하게 만드는 작은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트포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플레이하고 결과를 보고 랭킹을 확인하고 다시 더 잘해보고 싶어지는 흐름이 중요했습니다. 모바일 검증은 생각보다 많은 가정을 깨졌습니다. 모바일은 단순히 화면이 작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력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키보드 중심으로 만들면 모바일에서 바로 깨집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고 입력 위치가 달라지고 HUD가 복잡하면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큰 터치패드를 두고 모바일에서는 듀오를 잠그고 좁은 화면에서는 트레일 같은 장식을 줄였습니다. 결과 오버레이가 뗄 때는 패드가 방해되지 않게 숨겼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기기가 바뀌면 입력을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화면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실제 사용 맥락에서 만져보면 이런 문제가 빨리 드러납니다. 리더보드는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게임에서는 기록이 사용자 경험의 일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곡과 같은 난이도에서 여러 번 플레이하면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기록이 중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알고 싶은 것은 내 최고 기록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비트포즈에서는 네임, 컨트리, 송, 디피컬티를 아이덴티티 키로 보고 베스트 스코어를 합치는 방식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장했다와 납득된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모델도 UX입니다. 점수표 하나도 사용자가 다시 플레이하고 싶게 만드는 게이미피케이션의 일부입니다. 코덱스가 빠르게 바꿀수록 관찰 가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AI가 만든 코드를 그냥 믿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고 직접 플레이합니다. 테스트가 잘하는 일은 규칙 확인입니다. 비트맵 형식이 맞는지, 비지블 노츠가 맞는지, 모든 곡과 난이도 차트가 유효한지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별 노트 수, 간격, 홀드, 미스, 스피드도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 인풋, 런후악,
랭킹 같은 순수 로직도 테스트가 잘 봅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못 보는 것도 있습니다. 노트가 음악적으로 자연스러운지, 이지가 진짜 쉬운지, 엑스퍼트가 공정하게 어려운지, 모바일에서 손가락과 HUD와 3D 레인이 잘 읽히는지는 사람이 봐야 합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겁니다. 테스트는 규칙을 보고 사람은 맛을 봅니다. 버그는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귀엽게 움직여도 판정선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귀여움이 판독성을 이기면 게임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곡이 끝나지 않고 루프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악 재생 상태와 게임 상태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난이도가 전부 빠르게 느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감을 다시 설계해야 했습니다. 리더보드 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모델이 사용자 경험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버그 리포트는 제품 감각을 알려줍니다. AI가 만든 결과를 더 나은 제품으로 바꾸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레슨입니다. 가장 작은 재미 루프를 먼저 완성하세요. 게임에서 그 루프는 입력, 반응, 보상, 반복입니다. 키를 누른다, 노트와 판정이 반응한다, 점수와 콤보가 오른다, 다시 시작하고 랭킹을 본다. 이 루프가 살아있으면 다음 기능을 붙일 기준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 루프가 없는데 캐릭터 설정, 세계관, 성장 시스템부터 붙이면 무엇이 중요한지 흐려줍니다. AI를 쓰면 기능을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첫날에는 작은 루프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레슨입니다. AI의 결과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증거로 바꾸세요. 상태를 읽는 훅이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순수 로직 테스트가 있으면 스코어링, 비트맵, 프로파일 같은 부분을 UI 없이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스모크가 있으면 데스크톱과 모바일에서 화면이 깨지지 않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AI가 해줬다가 아니라 내가 읽고 검증했다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레슨입니다. 구현은 맡겨도 방향은 맡기지 마세요. 코덱스는 빠르게 코드를 만들고 반복 작업을 해주고 테스트도 보강해줍니다. 하지만 재미있는지, 읽히는지, 마감 리스크가 낮은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 가능한지는 사람이 봐야 합니다. AI를 쓰면 코딩 실력이 덜 중요해진다기보다 필요한 실력이 바뀝니다. 타이핑 속도보다 읽는 힘, 구조화하는 힘, 검증하는 힘, 책임지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빗포스는 그걸 보여주는 작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4단계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블 루프를 하루 안에 만드세요. 입력, 반응, 보상, 반복이 한 화면 안에서 살아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프로덕트 프루프를 남기세요. 스크린샷, 짧은 데모, 실제 사용 흐름으로 진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에비던스 시스템을 붙이세요. 테스트, 브라우저 체크, 상태 로그처럼 AI 결과를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둡니다. 네 번째, 퍼블릭 스토리를 남기세요. 무엇을 만들었고, 어디서 막혔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회고로 남깁니다. 이 4가지가 있으면 작은 프로젝트도 그냥 만들어봤다가 아니라 끝까지 다뤄봤다가 됩니다. 커리어 관점에서도 이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포트폴리오는 지식 목록만으로는 약합니다. 무엇을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끝까지 만들었는지가 훨씬 잘 보입니다. 작은 서비스, 게임, 논문 재현, 자동화 도구,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 있고 왜 만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고 만들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 5가지가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artifact, 왜 만들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는 narrative, 사용자가 느끼는 마찰을 알아보는 taste, 피드백을 받는 community, 기술이 닿는 사람과 문제를 보는 impact. 포트폴리오는 결과물만이 아니라 판단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코덱스로 100% AI 리튼 코드 게임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트파우즈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AI 슬롭이 되기 쉽습니다. 그럴듯하지만 오래 만지고 싶지는 않은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차이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작은 플레이어블 루프를 만들고 직접 플레이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고칩니다. 음악을 데이터로 바꾸고 난이도를 체감으로 조정하고
모바일에서 다시 확인하고 랭킹으로 다시 시도할 이유를 만듭니다. AI는 0에서 0.99까지 빠르게 밀어줍니다. 하지만 일을 만들고 10까지 키우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AI로 만드는 시대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 나의 취향, 그리고 끝까지 검증하는 태도입니다. 여기까지가 빗퍼즈로 보는 코덱스 바이브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오늘 4가지 질문으로 바로 쪼개보면 됩니다. 가장 작은 플레이어블 루프는 무엇인가? 코덱스에게 맡길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에 남길 증거는 무엇인가? 이 4가지를 먼저 잡으면 작은 프로젝트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